왕 비리라더니 줄줄이 음주 장관들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걸었던 5대 비리 원칙, 그것보다 문 대통령 스스로가 더 세다고 말했던 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렇게 부메랑이 될 줄은 대통령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대선 때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 밖에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공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음주운전이었잖아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새 장관 후보자 간에 2명이 좀 연관이 됐어요, 벌써. 글쎄요, 뭐 기준을 아예 말씀을 하시 말든지 한다면 또 이게 끝까지 지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이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놓고 또 이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을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금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대한 도의 무게감, 약속. 사실 저 대통령의 말은 국민과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참 이 약속을 믿어야 될지 솔직히 저는 뭐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면 지난번에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다들 위장 전입 때문에 지금 뭐 통과 못 시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 이후에 지명되는 장관들은 어느 정도 좀 걸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는 뭐 떳떳하게 그냥 음주운전 사실도 다 공개를 하니까 참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참 솔직히 헷갈리는데 지금 보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아마 학교에 그 보직 교수를 할 때 당시에 고대가 이제 그때 뭐 학생들 점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뭐 사건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뭐 대화를 하다가 술을 해서 가면서 이제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음주운전 똑같은 음주운전이지 이유가 다르면 다 다릅니까? 착한 해명, 나쁜 해명이 그렇죠. 뭐 이게 도대체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철성 지금 뭐 조국 비서관 민정수석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이철성 이 경찰청장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문제고 이는 사고를 안 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접근하는데 음주전 똑같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칼럼을 통해서 음주했다는 공개해서 물론 뭐 걸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소관 업무가 걸려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왜냐 주민등록 위장 전입은 행정자치부 장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엄격하게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신데 저는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원래 바른생활 살아있는 줄 잘 알고 있지만 또 칼럼을 통해서 이제 공개하신 것 좀 보면 일단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연 음주운전을 저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5대 원칙보다는 사실 더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국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위원장님 첫 질문부터 너무 달리신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꼭꼭 씹으세요. 음주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정우 시장님 방금까지 본 저 기고문을 보시면 음주운전 뭐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셀프 해명을 하는 셈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될까요?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하면 이 칼럼 배경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창극 후보자,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거듭되는 대통령 시절에 그 총리 후보자들 막 낙마하고 그 굉장히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한 소회예요, 보면. 그래서 자신을 반추해보는 거죠. 내가 병역 면제나 이런 건 없을지 몰라도 다운계약서 그거는 사실 한 것 같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당시에 어떤 관행이다. 그러나 이건 나쁜 일이다. 라고 또 덧붙입니다. 뭐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소회를 밝혀요. 그런데 문제는 걸리진 않았지만 나도 음주운전을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칼럼에서 그렇지만 인사청문회의 기준은 높여야 된다. 여기서 후퇴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이 칼럼의 어떤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자, 일단 두 번째 시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은 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 또는 다운 계약을 했다라는 게 중심이 아니라 청문회는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 더 엄격하게 공직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 칼럼의 어떤 주제라면 예. 이게 법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됐다기보단 도의적인 어떤 책임, 그래서 유감이다 정말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칼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시각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이것을 사실 감안을 그렇죠.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문회에 앞서서 난데없이 자진 고백을 하게 된 안경원 후보자가 오늘 오전 취재진의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음주운전 경험 기고하셨는데 결격 사유로 그러셨습니까? 여기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또 했을 거라고 뭐 청문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녀 이중국적 문제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 인사 관련해서 비검찰 출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예, 그 원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 보시면 얼마나 안경원 후보자가 좀 당황하고 긴장했냐면 가방이 열렸어요. 저렇게 뒤에 이제 백팩을 맸는데 가방이 열릴 정도로 본인도 저 해명에 대해서. 그렇죠. 허 교수님,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도 누군가는 부르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힌다고 음주운전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뭐 음주운전을 했다고 본인이 칼럼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뭐 해명이 되고 안 되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음주운전 한 거, 그리고 잘못된 거 이렇게 되죠. 그때 저 칼럼을 쓴 거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청문회의 그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눈높이에 맞게 후보자들도 처신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술을 먹고 운전을 하긴 했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는 말을 안 했어요. 정말 술을 만취되게 먹으면 0.1%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되고 이건 큰 범죄죠. 또 0.5%가 넘으면 면허 정지가 돼서 이것조차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범죄로 보는 건데 뭐 몇 잔을 마셨는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양과 이런 걸 측정을 해보지 않아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저런 칼럼을 썼는데 그 본인의 말에 덧세 본인이 지금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뜻을 어떻게 풀고 나갈지는 결국 청문회에서 우리가 해명을 기다려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 글이나 말로서 뭐 저희도 지금 말로서 여러 가지 평론을 하고 입장을 내고 있지만 이 말과 글이 다시 자기에게 화살이 돼 돌아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결국은 한번 이 전반에 관해서 총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백 변호사님 이게 불과 3년 전 기고문이고 어렵지 않게 저희가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그 인사를 할 때 이 기고문을 봤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이 기고문에 나와 있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칼럼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그 당시에 보고 인사청문회를 보고 느꼈던 소회 이 정도라면 나도 통과하기 힘들겠는 걸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 인사청문회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장 좋게 해석한 겁니다. 예. 가장 좋게 해석한 거고 저 칼럼은 아마 당연히 봤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이렇게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같은 음주운전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같은 위장전입도 이런 위장전입은 괜찮겠지. 그러니까 좀 착한 위장전입, 착한 네, 음주운전이 근데 있단 말입니다. 사실 위장전입은 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 그다음에 이제 좋은 아이들의 학군 배치 목적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좀 안 되지만 뭐 그래도 좀 주민등록법 위반이긴 하나 굉장히 경미한 수준 같은 거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대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특히 면허가 취소될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음주운전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았던 사고가 났건 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회에서 요즘에 음주운전은 근절해야 된다. 이건 잠재적 살인행위다. 도로의 무법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음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거 그것도 아주 옛날이 아니라 2007년이면 그러니까 장관급들 인사청문회 했던 2005년 이후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할 때 과연 이 부분을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야당이 특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5대 비리보다 문 대통령이 더 큰 흠결이다라고 얘기는. 저는 좀 궁금한 게 조대호 후보자가 2007년에 음주운전 뭐 할 수 있고 면허 취소가 됐어요.
그래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를 한 겁니까? 교내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교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일반 사립대 교수도 이제 어떤 그 교원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학교에 통보가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법적으로 통보가 되게 되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정확히 학교에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서 보면 사실 이게 바로 학교 앞에서 했고 또 본인이 그때 보직 교수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통보가 돼서 뭔가 조치가 있을 텐데 안 됐다라면 그것도 이제 문제일 테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역대 정권에서 이 음주운전 때문에 고위직에 못 기용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제가 잘 아는 분도 계신데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의 음주운전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이 끝까지 안 된다 해서 항상 그 검증에 걸려서 안 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하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사람과 한 가정 이 뭘 다 이제 파괴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조금만 더 붙이면요. 사실은 이제 천천히 한 분씩 다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내에 있을 때 그 과거의 음주운전 단속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도 그 이후에 이게 워낙 이것 때문에 사회화 문제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이 엄격해지고 많이들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책임감들을 좀 느껴야 될 당사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아까 학교 통보 얘기만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로 통보가 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가 뭐 보직 해임이 된다거나 할 정도가 되려면 금고 이상형을 받아야 보통 해임이 되니까 이건 아마 벌금형이었을 겁니다. 면허 취소돼도 면허 취소됐다고 그게 상습적으로 뭐 음주 무면허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의 전문가들이 이제 음주운전 얘기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 하실 말씀들이 참 많은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철성 경찰청장 청문회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운전이 문제가 돼서 거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뭐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태까지 참아온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 정부의 이제 검증 이중잣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조국 수석이 저희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대현 후보자는 뭐 음주운전을 당하고 자기가 교수 신분임을 떳떳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철성 청장이랑은 좀 다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감안할 부분이 있는데 조국 수석은 다르죠. 첫 번째는 민정수석이라는 것. 검증의 당사자예요. 검증의 당사자가 다른 어떤 그런 이 직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엄격해야 되잖아요. 검증의 당사자는. 근데 검증의 당사자가 국민들이 봤을 때 고무줄 잣대다 한다면 이 칼을 휘두르거나 혹은 검증을 해야 되는 총책임자의 그런 잣대를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실 검증이란 것, 앞으로의 어떤 그런 원칙이라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2시 10분 재판을 앞두고 류진용 전 장관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폭탄 발언들을 많이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취재진이 많이 다가가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관련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다 이종식 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마도 조국 전 수석은 자신이 지금까지 숱하게 SNS에 올리고 칼럼을 썼던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사례가 참 많을 것 같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전위로 나서서 사실 어떤 개인이나 혹은 정권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금 조대현 후보자보다 더 나쁜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임명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임명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정권이 다른 사람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전부터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면 아시겠지만 과거 청문회 때 보면 그때 다 이제 시간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엄격하게 했습니다. 야당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그만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공격을 했고 제가 이제 조국 수석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국 수석과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 저 친구여서 이제 글들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참 이분은 착하게 사시는구나.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아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그럴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본인한테 화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글입니다. 댓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는 본인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음주운전이 좋은 운전, 나쁜 음주운전,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궤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의 잣대나 지금의 잣대나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알고도 임명을 했다라면 이거는 저는 좀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몰랐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인사를 또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오원칙이고 뭐고 간에 이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 들고 혹시나 너무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를 보고서 그냥 우리가 하면 뭐 다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듭니다. 그럼 추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비춰보면 조대엽 후보자는 물러나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거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뭐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음주운전에 0.1% 걸렸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시군요. 전 정권에서 실제로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실 뭐 내가 내 차를 술 먹고 집까지 가는 거 그거 무슨 큰 범죄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데 남을 죽일 수 있잖아요. 아무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존경하는 도정환 의원님.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가 귀국한 이후에는 제 아내가 차를 타고 대화역에서 저를 픽업한 경우도 꽤 있었고요. 꽤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네, 맞습니다. 늘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당시 정성근 후보자는 결국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를 한 것도 맞는데 사실은 저때 청문회 당시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중간에 또 음주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에 들어오셔서 음주의 그 분위기가 조금 나면서 청문회에 임했던 것을 지금 사진에도 보면 약간 얼굴색이 붉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조금 더 그 가중되면서 사실은 낙마하게 됐던 건데 음주가 원인이 됐고 그 위에 대처하는 처신에 있어서 또 좀 가중되면서 그랬던 거지 음주 그 자체만 하나만 가지고 그리 된 것은 그때는 아니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경률 교수님은 앞에서 나왔는데 이제 본인이 나도 음주를 해서 이렇게 해본 경험은 있는데 하고 고백한 거 실제 그것이 사건화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다른 정상 참작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뭐 좋은 음주, 나쁜 음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처분이나 또 판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참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조금 거들어 드린다면 뭐 그런 정도의 판단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동영상에서 도종환 당시 청문위원이 이 공박을 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어떤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종환 그 후보자의 운전, 속도 위반 등 운전 사례, 그러니까 법규 위반 사례를 봤더니 62차례나 걸쳐서 있어요. 좀 전에 정성근 후보자를 공박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도종환 청문위원이 정성근 의원의 정성근 후보자의 법규 위반과 관련해서 속도 위반이 몇 번이고 하고 또 이렇게 이 호통을 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의원을 딱 단순간 그 날짜로 고속도로에 그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면서 하루에 3차례의 그 위반을 한단 말이죠. 하루에 3차례 위반이라는 건 아예 내가 거기 달리겠다라는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수백만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도종환 후보자의 결격 사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부분 이거야말로 사실은 아니 고속도로 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한 달 동안 위반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까 음주운전과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게 2012년 6월 한 달 동안 거의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도종환 후보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버스용 차를 달릴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해서 이제 직원이 한 달 동안 계속 거기를 다니다가 나중에 소위 말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은 거죠. 계속 이제 하루에 3번 정도가 되려면 그 구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도종환 후보자 측에서는 착오에 의한 거고 그 부분이 숙지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같은 구간에서 동일하게 반복된 거라면 대부분 이런 경우는 착오인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시만, 저희가 음주운전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속보가 들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일 추락한, 그러니까 지난주에 추락한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거의 그 성주 사드 포대를 촬영했던 것으로 군 감식 결과 성주 골프장 사진이 무려 10장이나 확인이 됐는데요. 군 당국은 이제 성주를 찍고 해양 중에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다. 그러니까 저 무인기가 사드 포대를 찍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무인기 최대 항속거리가 500km니까 꽤 되는데요. 자, 이게 글쎄요. 저렇게 속보 자막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군 방공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이 위원장님, 잠깐 언급을 해보면 사드 포대가 지금 온전치는 않지만 일단 가동이 되는 와중에도 그것마저 북한의 무인기에게 촬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드 포대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연료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지금 연료를 공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드 지금 이제 레이더망을 지금 제대로 가동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세트가 6개 이제 포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기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와서 저기를 다 촬영을 했다는 것인데 일단 우리 공군은 저 촬영에 좀 감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락했을 때 이제 그걸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해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방공망 자체가 상당히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무인기가요, 사실은 중국제인데 굉장히 조잡스러운 그 수준입니다. 사실은 플라스틱 안에다가 이제 그 카메라 한 대 있고 연료통이 있고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최첨단 무인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무인기에 지금 우리 어떤 사드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촬영이 됐다는 것 자체.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물론 추락되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시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어떤 군사 중요한 시설들이 저렇게 북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저강도 지금 또 저렇게 이제 아주 그 무기 자체도 조잡한 무기에 상당히 뚫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 무인기가 청와대를 다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추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저렇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무인기에 의한 피해 자체가 지금 망공망이 뿔려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사드 포대를 촬영했다, 몰래 촬영했다는 얘기는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속보를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다시 음주운전 얘기로 좀 마지막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그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뜨겁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게 보호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진보 지지자들의 얘기도 그러니까 허 교수님. 네네. 이렇게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사를 전략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이낙연 총리를 해서 굉장히 통합적 이미지 이런 걸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김상조 후보라든지 강경화 후보에서 아주 신선하고 전문가적 이미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의원들을 하면서 이제 당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주고, 이제 마지막에 캠프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물론 이제 당의 사람들도 들어오게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렇게 쭉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가기 위한 하나의 배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실수는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정상 참작이 되는 정도의 실수라 보고 강행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이 되니까 문 대통령이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안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을 그렇게 쓴 거지 실제 행동에서 문제가 될 행동이 발각되거나 처벌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인사에 있어서 검증의 원칙을 좀 높이 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고백적 글을 좀 썼던 것이지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되고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했던 도정환 의원 부분은 그렇답니다. 이게 어느 차량인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가 있다는데 이게 등록에 9인승이 있고 7인승이 있습니다.